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라이브 컨텐츠는 드디어 돌아온 마블의 탕하 가오갤 감독인 제임스 건 감독이 인생 낭비였던 트위터를 통해서 쫓겨났다가 트위터에다가 말 잘못해서 쫓겨났다가 가오갤 3 감독으로 복귀했다라는 공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켰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소식만 전해드리면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DC로 넘어가셨던 분이 계시죠. 그렇죠. 채팅창에 조스 웨던 어벤져스 1편 감독을 했던 조스 웨던 감독이 그 잭 스나이더가 연출했던 뭐죠? 저스티스 리그를 또 일부분을 맡아서 이제 감독을 해서 이제 공동 감독으로 됐죠. 그때 이제 잭 스나이더의 집안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집에 그 딸이었나요? 아마 딸이었었나가 이제 자살을 하면서 안타깝게 이제 영화 제작에 영화 촬영에 그 집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중후반 작업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스 웨던 감독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만들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조스 웨던 감독이 잭 스나이더가 만들었던 영상을 재촬영을 해가지고 오히려 뭐 퀄리티가 떨어졌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조스 웨던 감독이 찍었던 영상이랑 잭 스나이더가 찍었던 영상을 막 비교해가지고 뭐 분석을 하기도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와는 별개로 그 가오갤 1, 2를 만들었던 제임스 건 감독이 과거에 이제 올렸던 수많은 트위터 누가 그랬죠? 퍼거슨 경이었나요?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고. 그래서 그 인생을 낭비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가오갤 1, 2를 찍으면서 인생을 정말 충만하게 살기 이전에 그냥 인생 낭비하던 시절에 썼던 수많은 이제 트위터들이 재점화가 되면서 논란이 되면서 결국에는 디즈니에서 이제 잘렸었죠. 잘리고 나서 제임스 건 감독이 한동안 이제 이렇게 뭐 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수어사이드 스쿼드 2의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또 가오갤 감독이 또 찍으면 또 재밌겠는데라는 또 기대감을 많이들 모았죠. 그리고 실제로 제임스 건 감독이 이제 잘렸을 때 많은 팬들 그리고 가오갤의 배우들도 제임스 건 복귀 시켜주세요. 예. 이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잠깐만 제임스 건과 수어사이드 스쿼드 2 이거는 좀 괜찮은 조합인데?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2는 사실은 기존의 감독이나 기존의 다른 감독이 만약에 만든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가오갤 감독이 만들어? 그러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네.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저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눈치를 채고 이렇게 수어사이드 스쿼드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비교를 했던 리뷰를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미리 어서 들어오세요.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듯 비슷한데 달랐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편의 영화를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요 가오갤 감독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2의 감독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수어사이드 스쿼드 2 캐스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오갤 3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윌 스미스가 연기했던 누구죠? 데드샷? 무슨 샷? 거시기 샷? 그 멤버가 바뀌었죠? 그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드리스 엘바로 지금 될 것 같아요. 이드리스 엘바가 윌 스미스가 연기했던 데드샷 캐릭터를 연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할리퀸은 아마 거의 그대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어사이드 스쿼드 2 같은 경우에는 1편의 멤버들을 굉장히 많이 대거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측되는 이제 캐릭터 과연 그럼 수어사이드 스쿼드 2에는 어떤 악당들 캐릭터가 나올까 해가지고 할리퀸은 안 바뀌지. 할리퀸이 이제 세일즈 포인트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자들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는 일단 그대로고 지금 이제 2차로
소개되고 저기 뭐야 2에서 새로 나오는 악당이 누가 있을까 지금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포이즌 아이비가 지금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포이즌 아이비, 예, 포이즌 아이비랑 또 지금 그 가오갤에서 데이브 바티스타 있잖아요. 데이브 바티스타가 또 다른 악당 역할로 지금 DC의 악당 역할로 지금 나올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욘두를 연기했던 마이클 루커 역시도 지금 수어사이드 스쿼드 2에서 악당을 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제임스 건 동생 있죠? 동생 그 제임스 건 동생 있잖아요. 약간 그 연두해 요리 SS 연두해요 연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제임스 건이 가오갤을 찍으면서 배우들과의 그 관계가 되게 돈독해졌어요. 돈독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제임스 건이 잘렸을 때 그 가오갤 배우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지지한다. 나는 제임스 건이 그래도 난 좋다.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어사이드 스쿼드 2가 나온다면 만약에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좀 진행이 된다면 욘두를 연기했던 마이클 루커 그리고 이제 그 찌찌가 예민하신 데이브 바티스타가 지금 유력하게 주목이 되고 있고 또 그 새롭게 등장하는 악당들로는 이제 뭐 포이즌 아이비라든지 뭐 리들러 있죠? 리들러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 좀 질문이 많으신 분 답정너 리들러 뭐 등등의 이제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냐면 수어사이드 스쿼드 2에서 포이즌 아이비나 뭐 이런 악당들 뭐 펭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펭귄도 거론이 되고 있고 왜 이런 애들이 거론이 되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배트맨 솔로 무비가 지금 사실상 지금 공중분해됐잖아요. 사실상 배트맨 솔로 무비가 사실상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그 배트맨에 나오는 정말 그 주옥 같은 악당들 배트맨이 나와야지 거기에 그 악당들이 나와서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계획이 지금 어그러졌으니까 그 배트맨에서 좀 유명한 악당들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2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드리스 엘바가 데드샷을 연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샤잠의 악당으로 캐스팅됐던 드웨인 존슨, 드웨인 존슨이 그 블랙 아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블랙 아담 했는데 그 블랙 아담도 나올 수 있다.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2를 통해서 소개가 될 것처럼 지금 루머들이라든가 각종 뭐 뇌피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 양반이다. 제임스 건 이 양반이다. 해서 그러니까 뭐 이드리스 엘바든 뭐 누구든 하여튼 어쨌든 기존의 마블 배우들이잖아요. 마블 배우인데 이제 퇴장을 했거나 지금 딱 좋아. 뭐 마이클 루커나 이드리스 엘바는 지금 영화에서 퇴장했잖아요. 죽었잖아. 꽃가닥 했잖아. 그러니까는 DC로 이제 오기 좋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배우들을 지금 출연시킬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또 자극을 받았는지 디즈니 회장님께서 직접 제임스 건한테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아유 좀 와봐 좀 와봐 엄마 새끼 엄마 우리 디즈니야 디즈니 몰라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3편 감독으로 정식으로 오피셜이 떴습니다. 정식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인생의 낭비였던 트위터를 통해서 망했는데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이제 망했던 그 저기가 뭐 사실 말장난이고 비꼬고 이런 거가 표현 자체가 너무 거칠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고 있는 그 뭐
뭐 저기 그런 애들처럼 그런 못 배운 애들처럼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 또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야. 그냥 그 트위터에서 굉장히 거칠게 욕을 한 거예요. 거칠게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막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요런 농담들을 너무 실제로 해서 이제 의혹이 있었던 거지. 의혹. 하지만 그냥 얘는 SNS 키보드 워리어였을 뿐인 거야. 알고 봤더니 이제 키보드 워리어였던 거야. 실제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마블 디즈니 쪽에서 페이지 4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안 했어요. 여러분, 페이지 3 발표한 게 언젠지 아세요? 그 왜 아시죠? 유튜브에 찾아보면 뭐 2010년에는 어벤져스 3 파트 1, 어벤져스 파트 2. 자, 그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공개됩니다. 블랙팬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막 사람들 와우! 막 제목만 뜨는데 막 와! 이랬던 게 벌써 4년 전입니다. 4년 전. 응? 페이지 3를 발표했던 게 벌써 4년 전이야. 그 이후로 한 번도 페이지 4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딱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조만간 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폭스 인수가 내일 모레면 끝나요. 폭스 인수가 그 내일 모레면 정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폭스의 일부 프랜차이즈, 폭스가 가져갔던 일부 그 마블 캐릭터들을 가지고 와서 뭐 판타스틱 4라든가 혹은 뭐 엑스맨 캐릭터가 뭐 캐릭터 중에 몇 개는 뭐 MCU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많은 가능성들을 지금 열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인수가 끝이 난 다음에 개봉되는 영화가 바로 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시기를 이 영화의 제작자들이 모를 리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 4에 대한 발표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계약이 아직 그 성사되지 않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뭐 토니 스타크나 캡틴 아메리카나 토르 이런 캐릭터들이 아직 확실하게 지금 재계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벤져스 4가 개봉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 또 이제 폭스 인수도 이제 정식으로 완전히 끝이 나니까 뭔가 그 이후에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마블이 이미지가 오락가락해요. 지금 뭐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는 브리라슨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SNS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또 제임스 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제로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SNS 상에서 뭔가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을 만들어내면 이게 꼬리표가 항상 따라 붙거든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붙어서 제임스 건이 복귀를 해도 팬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 이건 뭐 또 저 키보드 워리어 가 저기 또 뭐 돌아와서 아유 디즈니도 이제 다 한물 갔네 뭐 이런 또 평가가 또 따라다닐 거야. 분명히 한동안 따라다닐 거야. 사람들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쫓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블 디즈니가 이러한 쪽으로 좀 이미지를 한번, 이런 어떤 그 대외적인 조금 이렇게 살짝 무너져가는 약간 이거 뭐 무너졌다고 하기도 뭐해. 그냥 좀 흠집 난 거야 사실은. 살짝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살짝 손톱으로 살짝 긁은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그런데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이 되죠. 왜냐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떳떳한 게 좋잖아. 감독이든 배우든 영화든 뭐든 떳떳하게 봐야지 좋은 건데 막 뭐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슈가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아마 제가 볼 때는 확 덮어버리려면 뭔가 더 큰 이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 페이지 4에 대한 발표를 좀 정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재계약이 되는 배우들이 대해서도 뭐 우리는 뭐 어떤 영화에 대해서 속편을 만들 거고 뭐를 언제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계획을 쭉 해왔으니까 아마 앞으로 또 향후 10년에 대한 계획을 또 밝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건이 어쨌든 가오갤 3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오갤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오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트위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트위터가 인생의 낭비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짧잖아. 메시지가 짧잖아. 그리고 SNS 중에서 가장 그 트렌드에 어서 들어오세요. 참치캐님.
트렌드에 가장 발빠른 SNS가 트위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뉴스가 터지고 뭐가 했을 때 거기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게 거기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SNS가 트위터거든요. 그리고 또 문장이 짧아. 그래서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은요. 트위터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 왜냐면 내가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네.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농담도 잘하네. 이 사람 잘 비꼰다. 막 이러면서 재밌게 보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맥락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썼던 SNS를 들여다보면 그 과거의 맥락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 얘가 뭐 어떤 농담을 했는데 그게 뭐에 대한 뭐 비꼬는 농담이었다고 쳐. 뭐 정치든 뭐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니면 뭐든 연애에 대해서든. 근데 그게 맥락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런 농담을 SNS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몇 년 지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SNS에 올라온 그 메시지만 딱 보는 거야, 단편적으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뭐야? 얘는 무슨 말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우리나라에도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허모시기 그분도 이제 예전에 과거에 SNS에서 뭐 누가 돈을 얼마를 주면 뭐 명박이 뭘 하겠다 뭐 이런 막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그 글을 쓰는 그 당시의 맥락을 앞뒤 맥락을 알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번 잘못하거나 농담을 좀 잘못해서 그래서 항상 그거를 올렸을 때 SNS에 뭔가 글을 올렸을 때 그 당시 그 순간에 이슈가 되는 연예인들은 거의 없어. 거의 없고 항상 몇 달 지나서 문제가 터져요. 거의 그래, 거의. 그래서 트위터는 그렇다. 예. 항상 그래, 항상 몇 년 지나서 몇 달 지나. 그러니까 그 글을 쓸 당시에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트위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걸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건이 그런 글을 올렸을 때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였을 때 올린 거거든. 마블리랑 같이 작업을 할 때 올린 게 아니라 옛날 이 사람이 B급 영화 감독 출신이잖아. 슬리더 막 이런 영화 만들던 사람이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이 좀 있는 작품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어쩐지는 나도 몰라요. 실제 사람이 변태인지 뭐 착한 사람인지 그런 성인군자인지는 난 모르지만 어쨌든 영화 자체는 B급 영화, 호러 영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 막 성인 영화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랬을 때라서 한참 막 비주류일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겼던 글들이 이제 지금에서야 문제가 된 거지. 유명해지고 나서.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 가오갤 3에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2는 현재 2019년 개봉 예정으로 일단 돼 있어요. 개봉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가디언즈 오브 수어사이드 스쿼드 2는 2019년이야. 죄송해요. 2020년인가? 2021년인가 하여튼 내년인가 내후년으로 지금 그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감독으로 뭐 중간에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저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가오갤 3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 22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기가 비슷해서 두 영화를 거의 동시에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커요. 가오갤 3가 되게 뭐 뒤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스쿼 2랑 가오갤 3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DC와 마블에서 거의 동시에 영화를 촬영하는 최초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중첩자 된 거죠. 예. 아무리 계약서에다가 저거 사인을 했다 쳐도 어쨌든 이중첩자가 된 겁니다. 예. 엉준 피셜, 예. 이중첩자가 된 겁니다. 약간 이제 중간에 좀 껄끄러워지는 사람들도 몇 명 있겠죠. 예, 중간에.
엉준 피셜로다가 이중첩자다. 마블 첩자, 예, 수스커에 나온 배우도 가오갤에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가능성이 커. 왜냐면 수스커 1편을 이 사람이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하고 친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수스커 2에는 가오갤에 나왔던 배우들의 일부가 출연할 예정이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가오갤 3가 만들어지고 개봉을 할 때 이런 이슈가 또 없을까? 지금 그것도 사실 걱정이긴 해요. 왜냐면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개봉 전에. 트위치 방송 처음에 어서 들어오시고요. 근데 어쨌든 제임스 건 같은 경우에도 SNS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가오갤 3가 개봉을 할 때도 과연 캡틴 마블 때와 같은 이슈가 없을까? 캡틴 마블 때처럼 인터넷에서의 어떤 반발심은 없을까? 사실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 마블 이미지가 조금 약간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캔마 500만 찍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뭐 500만 찍든 말든 뭐 뭔 상관이야?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그리고 지금 경쟁작이 없잖아요. 비수기잖아. 지금 뭐 신학기고 뭐 이래가지고 비수기예요. 비수기에서 원래 이렇게 보면 한 편 정도는 잘 되는 영화들이 있지. 뭐 흥행이 잘 되건 안 되건 뭔 상관이야. 캡틴 마블이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안 되면 뭐 어벤져스 인피니티 저 엔드게임 개봉이 늦춰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관없잖아. 그리고 캡틴 마블이 뭐 1000만이 넘었어도 뭐 엔드게임이 뭐 한 3주 일찍 개봉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뭐 흥행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냥 재밌으니까 보러 가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블 영화는 재관람을 많이 해. 재관람률이 되게 높아요. 재관람률이 높아서 사실 실제 관객은 그러니까 1000만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가 1000만을 넘겼어도 제 피셜입니다. 엉준 피셜이에요. 아마 실제 관객은 한 3, 400만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300만의 관객이 3번씩만 보면은 거의 1000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200만 명의 우리나라에 마블 팬이 있다고 쳐. 그러니까 200만 명이 고정 관객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마블 영화가 개봉을 하든 그 200만 명은 무조건 가서 본다. 근데 그 200만 명이 나 이 영화 너무 재밌는데 나 저번에 삐맨님이 올린 영상 보고 나 저거 놓쳤는데 저거 한번 다시 봐야지 가지고 2번씩 3번씩 4번씩 보면 1000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300만 명의 관객만 3번씩 보면 900만이야. 물론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재밌어서 많이 본 거지만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막 어벤져스 1 3번 봤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전체 관객의 한 몇십 프로 정도만 2번, 3번만 관람해도 금방 되는 거야. 왜냐면 뭐 아이맥스에서 한번 보고 일반관에서 보고 뭐 4D로 보고 3D로 보고 뭘로 보고 막 이러면서 그렇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서 사실 뭐 캡틴 마블이 흥행이 잘 되든 안 되든 예. 그리고 진짜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막 10번씩 봐요, 진짜. 많이 보는 사람들은 10번씩 보고 저도 이제 영화가 재밌어. 저는 뭐예요? 스파이더맨이었나 닥터였을 거야. 닥터를 하루에 2번 봤어요, 저도. 오전에 보고 오후에 이제 그때 이제 스튜디오 있을 때니까 스튜디오에 갔는데 형이 이제 그때 같이 있는 형이 볼까? 봤냐? 그래서 저는 아침에 봤죠. 나 보러 갈 건데. 그럼 저도 보러 가죠. 뭐 그래서 저 또 봤어요. 뭐 그런 식으로 2번씩 3번씩 봐요. 예. 볼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막 보느라 영상 잘 못 보는데 2-3번 볼 때는 영상 위주로 보면 못 봤던 것도 보이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마블 영화는 이제 대신에 이제 대중적인 그 팬들이 많은 거죠. 예. 그냥 한 10만 명만 팬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의 팬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금방 200만, 400만, 500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제 예를 들어서 실제 지금 캡틴 마블도 한 50만 명의 관객이 10번씩 보면 500만이에요. 아, 물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막 의리로 보잖아. 막 의리로 보고 막 저 그때 못 갔던 친구랑 또 가서 보고 막 또 엄마가 또 보자 그래서 보고 또 막 또 형이 보자 그래서 보고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보러 가잖아. 그래 뭐 한번 또 보지 막 이러면서 또 보러 가면 또 재밌거든. 또 마블 영화는 또 그런 재미로 보는 거야. 또 이렇게 여러 번 봐야 또 이게 약간 마블 영화는 그런 게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잘난 체할 게 많아. 야, 있잖아. 내가 처음 볼 땐 몰랐는데 말이야. 두 번째 보니까 그게 있잖아. 너 아까 그 장면 기억나? 하면서 그게 사실은 야, 이런 의미야. 이러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처음 볼 땐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야, 그게 그런 의미네.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좋아. 잘난 체하기도 좋아. 진짜 진짜. 재밌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이게 이 영화 한 편에 대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캡틴 아메리카 1편에 나왔던 그 복선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 어벤져스에서 이렇게 된 거야. 친구는 네다십. 그렇기 때문에 재관람률이 높아요. 예. 자, 이제 어쨌든 서사이드 스쿼드 3의 복귀가 이제 확정이 됐고 또 내일 모레 디즈니 폭스 인수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뇌피셜입니다. 저예요, 뇌피셜입니다만은 많은 분들도 기대도 하고 있을 거예요. 페이지 3를 발표했던 게 그 페이지 3 마블 MCU 페이지 3를 발표했던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렇게 발표했던 게 벌써 4년 전이야. 4년 전. 벌써 4년 전이라고. 이거 발표했던 게 벌써 4년 전이라고. 이거 발표했던 게. 아마 조만간 페이지 4에 대한 왜냐면 지금 이 페이지 3가 사실은 이제 이거 좀 계획이 좀 바뀌었죠. 왜냐면 중간에 이제 그 저 스파이더맨 홈커밍 추가되고 뭐 이뉴먼즈 빠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계획이 많이 바뀌었죠. 계획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페이지 4에 대한 발표가 이제 조만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를 할 때가 되기도 했고 또 많은 그 리뷰어 분들이 많은 영상을 그 영화 유튜버 마블 유튜버 분들이 마블 유튜버 마튜버들이 많이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서 그 어린 친구들의 어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뉴먼즈는 먼지가 돼요. 먼지 진짜 콩가루 됐죠. 콩가루 까이고 그냥 빠이고 빠일 정도로 이뉴먼즈는 예. 그래서 페이지 4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현재까지는 DC와 마블의 영화를 동시에 연출하게 된 가오갤 1편, 2편의 감독인 제임스 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임스 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은 아니고요, 제작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원래 뭐 슬리더라든가 이런 B급 영화를 주로 이제 감독을 했던 사람이라서 잘리고 나서 또 저예산 호러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 연출은 아니고 제작을 해서 바로 이제 이거죠. 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어. 브라이트 번즈라는 우리나라 예고편도 있나요? 브라이트 번 한글 자막도 있나? 한글 자막은 없죠.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흑화됐을 경우 슈퍼맨이 흑화된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유성이 떨어지고 한 시골 마을에 유성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발견된 한 아이. 소리는 좀 작게 틀어놓을게요. Visionary Director of Guardians of the Galaxy.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초능력이 있는 거지. 그 슈퍼맨처럼 초능력이 슬슬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He's a creep. Help him up. What are you doing? 근데 저걸 이제 흑화시키는 거야, 흑화. 컨셉이 재밌죠? 슈퍼맨인데 히어로가 아닌 Let's go. 악당이 된다면. 네, 제임스 건 제작입니다. Maybe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Brandon. 돌아가는 칼날에다가 어우, 약간 특수효과는 좀 저렴하죠? 약간 좀 저렴한 특수효과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엄마는 우리 아들이야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는 우리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아들은 아니잖아. 외계인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이 능력을 어우 방금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눈에서 나온 레이저로 이제 지지는 거야. 알죠? 슈퍼맨 능력. 약간 특수효과는 조금 저렴합니다. 저예산이라서. 예. One of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that knows how special I am. There are believed to be no survivors. 비행기가 또 추락을 했네요. 사인을 남겨놓고. 근데 원래 비행기는 슈퍼맨이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 상징성까지 여기서 이제 저예산이라면 몇 엄목동인 거죠? inside you. 아이고, 큰일 났어. 약간 특수효과는 좀 저렴하지만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컨셉이 너무 재밌어. 슈퍼맨이라면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흑화된다면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임스 건이 이런 시리즈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러니까 마블이라든가 엄목동이 흑화 그런 거 하지 마. 엄목동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슈퍼히어로의 흑화 버전 잔인하거나 막 이런 거를 마블이나 DC에서는 못 만들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마블 좀비 같은 거, 마블 좀비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MCU에서는 못 만들잖아. 못 만드니까 제임스 건이 따로 나와가지고 와디프 시리즈 그런 거 그런 건데 좀 막 괴상한 거 있잖아요. 괴상한 거 괴상한 그 만화들 있잖아요. 오피셜로 그런 거를 이제 마블 좀비인데 마블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없으니까 마블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없으니까 헐크 같은 캐릭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뭐 이런 헐크 좀비 막 이런 거 헐크 좀비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브라이트번처럼 이렇게 저렴한 어떤 그 호러 스릴러 요런 걸로 만들면 저는 또 하나의 어떤 프랜차이즈를 또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얘기하면서. 그치, 배우 다른 사람 쓰는데 다른 사람 쓰고 마블도 아니야. 마블도 아닌데 누가 봐도 이거는 헐크를 패러디했구나. 약간 요런 느낌만 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호러 스릴러. 그래서 저는 굉장히 브라이트번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제작한 거고 소니에서 배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아무튼 저는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건 감독들, 이 건 형제들이 있거든요. 건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 이 형제 자매들이 잘 알아서 또 만드는 영화라서 기대를 무척이나 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블이나 DC의 어떤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는 조금 흑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만드는 저예산 호러, 저예산 스릴러, 혹은 저예산 페이크 다큐 막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헐크가 도시를 때려 박살냈어. 근데 헐크는 안 나와. 실제로 헐크는 나오지 않는데 그 헐크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좀 B급으로 된 거. 그런 약간 그러니까 공식 세계관을 아주 살짝 참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루지 않는 마이너한 이야기들, 뭐 그런 거 다루는 시리즈를 쭉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 세계관은 아닌데 뭔가 그 뉴욕 습격대 받았던 뭔가 피해자들에 대한
뭔가 그런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혹은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아주 괴이한 능력으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지 뭐 그런 것들 소코비아 이야기 뭐 이런 거 좋잖아. 되게 평온한 한 동유럽의 한 마을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슝슝슝 꽝꽝꽝 하더니 갑자기 재난 영화 돼. 평범한 동유럽에 막 와인 재배하고 막 산에 가서 양치기 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 갑자기 그랬더니 갑자기 해가지고 그런 그런 일반인 시점에서 보는 그런 사건 사고들 그런 것도 난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번외로 전혀 정식 세계관하고는 상관없이 해가지고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좀 진지하게 가는 거지. 그런 거는 막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사실 슈퍼히어로는 우리한테는 히어로가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인터뷰를 했던 아이가 알고 보니 아이가 아니라 그 인터뷰를 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지모 남작이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그 저예산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트번을 보면서 그런 영화들을 블루마우스 이런 데서 만들면 딱 좋잖아 사실. 그래서 저는 브라이트번이 블루마우스 영화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영화가 좀 잘 되면 제임스 건 감독이랑 다른 감독들 이렇게 왜 마블에서 잘린 감독들 있잖아요. 마블에서 영화 한두 편 만들고 잘린 감독들 있잖아. 그런 애들 데려와가지고 뭐 제작자나 아니면 각본이나 뭐 연출 이런 거 시켜가지고 잘린 거에 대한 그 나쁜 기억을 흑화시켜서 그걸로 이제 영화 만드는 거 약간 호러로 그러면 난 좋을 것 같아. 저기 에드가 라이트도 잘렸고 저기 토르 1편 감독도 잘렸고 1편 한 다음에 뭐 그렇게 잘린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저 조스 웨던도 잘렸고 이게 그런 애들 데려와가지고 패러디 하나 하는 거지. 패러디해서 저예산으로 니들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 그래서 막 이제 토르의 흑화 버전. 알고 봤더니 토르는 악마인 거야. 다른 막 그 원래 북유럽 신화인데 다른 나라 신화에서는 토르라는 개념 자체가 막 완전 막 사탄이다, 악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저의 그 거시기한 뇌피셜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임스 건 감독이 앞으로 만들 수어사이드 스쿼드 2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대한 소식 그리고 MCU 페이즈 4에 대한 소식도 앞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종종 여기 악마가 하나 있냐고요? 아닙니다. 어쨌든 저 라이브를 통해서 종종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오갤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유바.